오늘 설명드릴 패턴은 커맨드 패턴입니다. 명령 패턴. 그래서 요청을 객체로 캡슐화해주며 파라미터를 통해 다양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 패턴을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 그림을 잠깐 보고 다시 앞에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떤 객체의 메소드를 실행해야 될 때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바로 이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쓰겠죠. 근데 명령 패턴에서는 얘의 어떤 기능을 필요한데 얘가 직접 바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보커나 코맨드 매니저를 통해서 대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명령 객체라는 것을 여기다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실행해야 될 게 뭔가 어떤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걔를 어디다가 유지를 해놔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리시버에 바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요청하면은 얘는 그거를 대신 실행시켜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소드 호출을 하는 그 자체를 메소드 자체를 객체로 만들어준다. 그럼 그렇게 객체로 만들어주면 어떤 이점이 있냐? 요청을 큐에 유지할 수도 있고 요청에 대한 로그를 유지할 수도 있고 요청을 취소하는 기능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지되어 있던 요청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객체로 되어 있으니까 해세이로 유지하니까 그 명령 객체를 바꿈으로 해서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같은 요구에 대해서 다른 명령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런 기능은 우리가 보통 유지하기가 좀 힘든데 요청에 대한 로그. 그러니까 내가 이 메소드를 언제 몇 번이나 지금까지 불렀냐 이런 거를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별도 뭔가를 해줘야 되죠. 그 기능을 여기다가 구현하기에는 안 맞죠. SRP 측면에서도 얘의 그 응집성 측면에서도 거기다가 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누가 몇 번 불렀고 얼마나 자주 불렀고 이런 걸 만들어 넣기는 별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필요하면은 이런 패턴을 통해서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하는 기능도 되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취소. 우리가 실행한 거를 취소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얘를 직접적인 연결을 끊어 놓은 거죠. 거기서 오는 이득도 있다. 뭐 그런 거고요. 명령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보커라기보다는 하여튼 얘가 다 유지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는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인보커라고 해놓으니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요청 로그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기존 방법을 쓰면 우리가 늘 해보던 방법을 쓰면 그리고 다른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즉 코드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전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할 때는 얘의 기능을 필요하면 얘가 직접적으로 이 객체의 메소드 실행하면 돼요. 근데 이 패턴에서는 직접적으로 실행 안 한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이제 나머지 기능은 예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우리 교재에 나온 예제가 뭐냐면은 만능 리모컨이에요. 만능 리모컨이라고 해서 이 리모컨에 버튼들이 있어요. 버튼들이 있는데 on, off, on, off.
이런 형태로 쭉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언두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정 기기에 이제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on 누르면 뭐 첫 번째 on을 누르면 TV가 켜질 수 있고 또 두 번째 on 누르면 뭐 다른 게 켜질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만능 리모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만든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쓰냐면은 집에서 쓰는 거예요. 뭐 스마트홈 같은 데서 이제 집에 있는 다양한 기기를 조작하는 리모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모컨이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오디오, 전등, 방등, 뭐 에어컨디셔너, 그리고 TV, 뭐 홈 시큐리티,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보시면 뭐 얘네들 보면 얘도 on off 기능이 있죠. 근데 얘는 좀 달라 명령들이. 그리고 다른 것들은 꼭 on off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명령에 등록을 해놔야 돼요. 요 누르면 on, 얘 누르면 off 해야 되는 거죠. 기기들이 각각마다 다른 방식으로 켜질 수 있고 킬 때 해야 되는 일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on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플레이까지 시켜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모컨은 그것이 동작시킬 다양한 기기에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아도 연동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얘를 만들기 쉬웠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슬롯 1이 light면 on이라는 메소드로 부르고 슬롯 1이 다른 거면 뭐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이 리모컨하고 이 개별 기기들하고 그 연결 관계가 매우 타이트하죠. 그렇죠? 이 메소드가 바뀌면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리모컨과 기기 사이에 중개자를 두면 좋겠다. 그러니까 리모컨은 얘네들을 몰라도 되는 거죠. 뭐만 알면 되면 요 인터페이스만 알면 돼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중개자들이 이 애들을 좀 잘 이해하도록 구현해 놓으면 돼요. 물론 얘와의 관계를 그냥 떨어뜨려 놨으니까 얘는 여전히 의존 관계가 있는 애들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각각마다 요 하나하나마다 객체화하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씩마다 객체화를 하고 있다. 아직도 조금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비유해 보면 우리가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 이제 웨이터가 있는 식당이에요. 그러면은 고객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하고 사이에는 웨이터라는 게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본 예제나 통해서 원래는 고객이 이쪽이 직접적으로 이 주방장한테 뭔가 뭐 햄버거를 만들어달라, 뭐 파스타를 만들어달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얘한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리를 직접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와 요청자와 처리자를 분리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고객이에요. 여기서 보면 고객. 그리고 인보커라는 애가 있어요. 이 인보커가 이제 그 웨이터 개념이 되겠고 리시버가 있는데 얘가 주방장으로 보시면 돼요. 처리자. 그래서 요 세 개가 관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명령 객체를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 객체를 만들어서 요 인보커에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명령 객체를 등록시켜 놓습니다. 등록시켜 놓고 나중에 얘한테 명령 객체를 이용해서 실행해 달라는 걸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얘한테 요 명령 객체를 이용해서 얘한테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요 일을 하는 애와 요 3을 하는 애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같은 애를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명령 객체를 만들어서 인보커에 등록시켜 놓은 사람하고 나중에 그 인보커를 통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등록을 해놓고 언제 실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실행할지 또 여러 번 실행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 패턴을 만들려면 명령들을 객체화한다 그랬잖아요. 명령들을 객체화. 그럼 이런 객체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execute예요. 실행한다. 이 명령을 실행한다. 그럼 어떤 명령인지에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 내용들은 다 다르겠죠. 얘가 아까 같이 차고면 차고문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방등이면 점등돼야 되겠고 TV면 뭐 켜져야 되겠고 뭐 이런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맨드는 이런 인터페이스 갖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커맨드에 execute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또 들어갈 수 있냐면 undo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객체가 실행한 것과 반대되는 그거를 역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같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편리해지냐면은 실행과 그 실행한 것을 취소하는 게 되게 편해져요. 근데 우선은 첫 번째 예제에서는 undo 얘기는 빼고 우선 명령 객체화 하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execute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겠고 첫 번째 예제에서는 room light 방등이라는 그 receiver 역할을 명령을 실제 수행하래요. 명령이 실제 수행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실제 할 수 있는 애들이 receiver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room light가 있고 on, off 기능이 갖고 있어요. on, off 기능. 그 다음에 receiver가 하나만 더 모델링 되어 있는데 스테레오, 오디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기능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뭐 방등은 그냥 껐다 켜는 기능밖에 없는데 물론 방등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밝기 조절하는 기능 요즘 많죠.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 갈 수도 있고 스테레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세 종류가 있고 그 세 종류의 인풋을 바꿀 수 있고 플레이 시킬 수 있고 끌 수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시버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으면은 직접 스테레오 객체가 있으면 오디오 객체가 있으면 얘를 이용해서 내가 프로그래밍 하면 돼요. on 뭐 스테레오 set input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필요할 때 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고 싶은 일을 객체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여기 보면 room light on command예요. room light on command.
그럼 명령 객체들은 뭘 유지하고 있냐면 보통 리시버를 멤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시버를. 왜냐하면 이 명령 객체가 그 리시버한테 요청을 통해서 실행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리시버를 명령 객체들은 해세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om light on command는 멤버로 room light를 갖고 있고 execute를 실행하면 뭘 해요? light on 해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단히 간단한 클래스를 불필요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room light off command 보면은 얘는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끄는 거를 execute 하면 뭐가 돼요? light off 하면 되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ereo on with cd command의 경우에는 execute라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스테레오를 켜고 인풋을 CD로 바꿔주고 플레이를 하는데 볼륨을 11로 바꿔준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준다. 뭐 여기 스테레오 플레이 할 수도 있겠죠. 있으면 이제 그런 형태대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execute는 내가 실행해야 되는 어떤 기능에 따라서는 되게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기능은 이제 해야 된 리시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하나의 단위지만 그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메소드를 단계적으로 불러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잡할 수도 있고 얘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off 커맨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레오가 on인 경우에는 꺼주고 현재가 off면 뭘로 할 일이 없는 거죠. 스킵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 기능을 필요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지 않고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들을 등록시켜 놓습니다. 내가 나중에 실행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필요할 때 실행해야 될 때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웨이터한테 부탁하듯이 부탁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리모트 컨트롤. 그래서 지금의 요 예제에는 버튼이 on 버튼이 2개, off 버튼이 2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놔요. on off 명령어를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명령 객체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해스웨이로 유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거를 거실 등을 켜는 기능을 쓰다가 요 위치에 있는 거를 안방봉을 켜고 바꿀 수도 있죠. 그냥 여기에 등록되는 객체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지. 얼마든지 내가 필요할 때 등록돼서 실행하는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명령 객체만 만들어져 있으면. 그래서 여기 테스트에 보면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을 만들어서 리시버 2개 만들고 명령들을 만들어서 등록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버튼을 눌러주느냐에 따라서 각각 올바르게 동작을 하겠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명령 객체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리시버와 통신해서 리시버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필요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명령 객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걔를 객체화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얻어지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클래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얻어지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 장점들이 있죠.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요청을 큐에 유지할 수 있고 로그에 유지할 수 있고 요청이 된 로그를 유지할 수 있고 취소 기능 제공하기도 편하고 다양한 요청들을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이 요청을 처리하는 것을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커맨드 패턴은 리퀘스트를 해야 되는 일을 객체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객체들을 다른 요청으로 parameterize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어떤 명령에 따라서 그 받는 사람들은 그 명령에 있는 execute만 실행하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의 함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받는 아니면 내가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보커란 차원에서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foo, command면 얘는 객체를 인재로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 메소드는 execute. 이 명령이 뭐냐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들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말하는 parameterize 할 수 있다. 요청을 객체로 캡슐해서 요청을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고, 이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클래스 A가 있는데 이 A가 커맨드라는 거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뭘 유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실행이 되겠죠.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전략 패턴에서도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바뀌는 거는 요청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실행돼야 되는 메소드에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바뀌는 게 전략 패턴인 반면에 이 커맨드 패턴은 명령을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이 패턴에 인볼브 되고 있는 그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명령을 실제 나중에 사용할 사람들이죠. 아니면 이 명령을 이제 등록하는 역할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실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리시버예요. 근데 이 리시버는 제한이 없어요. 명령 패턴에서의 리시버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명령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이런 명령들을 어딘가에는 유지될 거예요. 그 유지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인보커라고 하고, 클라이언트는 리시버한테 직접 어떤 기능을 실행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요걸 통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인보커를 통해서 실행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만나서 등록하고 나중에 이 인보커한테 실행을 요청한 사람은 얘가 아니라 다른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사용자랑 실행된 사람, 그리고 이 등록과 실행가에는 뭐 언제 실행될지는 등록하고 바로 쓸 수도 있고, 등록해 놓고 한참 있다 쓸 수도 있고, 여러 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력을 유지할 수 있다. 로그할 수 있다. 명령 객체에 로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로그를 어디다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넣을 수 있죠. 히스토리를. 명령 히스토리. 뭐 실행된 횟수도 여기다 유지할 수도 있고, 실행된 시간도 유지할 수도 있고, 히스토리를 여기다가 기능에 넣을 수 있어요. 그 기능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얘를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이 명령 패턴을 우리가 언제 써먹을까 생각을 해보면 GUI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써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GUI 하다 보면은 메뉴에서 어떤 메뉴 아이템을 누를 수도 있고, 화면에 구성된 것 중에 어떤 버튼이 있을 때 그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들을 우리가
명령 패턴화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사건 소스, 일반적으로 GUI에서의 사건 처리는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스가 있고, 발생된 소스, 그리고 그 소스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행해야 되는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처리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사건 처리자를 사건 소스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 처리자가 자동 실행이 되죠. 사건의 발생 기능을 기다리고 측면에서 관찰자 패턴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이 부분을 많이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저버 패턴 했을 때 이 사건과 사건 처리자를 옵저버 패턴처럼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는 옵저버 패턴하고도 일맥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해야 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 일이라는 관점에서는 또 명령 패턴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그래서 보통 여러 사건 소스가 하나의 기능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보통 앱들 만들면, 응용들 만들어 보면, 이클립스도 보면 메뉴가 있고, 그리고 위에 툴바에 어떤 버튼이 있고, 또 그거 말고 또 같은 기능인데 단축키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건데 어떤 거 하나는 키 이벤트고 어떤 건 툴바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에 선택했을 때 요 세 개가 똑같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똑같은 일들을 해야 되면은 명령 패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명령으로 만들어 놓고 얘가 빌드하는 거다. 이클립스에서. 그럼 요 객체를 툴바에도 연결해 놓고 메뉴에도 연결해 놓고 단축키에도 연결해 놓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명령화하지 않더라도 실제 코딩하면 중복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 등록을 뭘 해요? 함수를 등록하겠죠. 또는 옛날 스타일이면 객체를 등록해 놓습니다. 객체를. 그래서 그걸 등록해 놓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명령으로 우리가 명령 패턴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코드 중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 요 핸들 자체가 명령 패턴에서 명령 객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코드를 통해서 다 이클립스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요 GUI 01, 02, 03 세 개 프로젝트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명령 패턴과 GUI 측면을 좀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카츄 이렇게 누르면 곳곳에 피카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취소 누르면 쭉쭉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 코딩을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보면 피카츄 두 버튼이 있고 그리는 버튼, 취소 버튼이 있어요. 그럼 옛날과 마찬가지로 set on action 이용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객체를 등록했었는데 함수를 등록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함수 등록할 수 있죠. 자바 A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때 해야 될 일들을 등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뉴를 더 만들든 단축키를 만들든 그때 코드를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함수를 거기다가 등록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코드 중복 없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draw image, remove image라는 그 등록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럼 draw image에서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요. 요게 그 이미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를 랜덤한 위치에다가 뿌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걔를 페인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add하고. 얘는 빼준 거예요. 그려줬던 이미지를 페인에서 빼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미지를 어디다 넣냐면은 push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지워졌는데 stack command 말고 위에 stack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추가할 때마다 추가된 이미지를 어디다 유지해요? stack에 유지해요. 우리가 히스토리가 필요하다. 히스토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자료 구조 뭐다? stack.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스택 톱에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추가된 게 있죠. 그럼 언두해야 되면 뭘 추가해야 돼? 맨 마지막에 언두한 걸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 자료 구조는 뭐랑 연관 똑같은 거예요? 스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토리 같은 걸 필요로 할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구조가 스택이다. 그래서 여기 스택에다가 넣고 스택에 있는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가 스택에 들어있죠. 또 그리면 스택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언두하면 뭐가 빠져야 돼? 마지막에 추가한 게 얘가 빠져야 되죠. 스택 톱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뭐 이 구현이 별로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가 않다. 뭐 별로 문제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명령 패턴을 배웠으니까 명령 패턴화 하고 싶으면 그리는 거를 명령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기능, 그리는 기능. 근데 요걸 보면 아까 봤던 만능 리모컨에서 만능 리모컨 얘하고 좀 차이점이 뭘까? 아까 봤던 room light on command, stereo on with CD command 이런 거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지금 리시버가 뚜렷하게 있지 않아요. 아까 room light on command, stereo on with CD command는 리시버가 뚜렷하게 지금 있는 거죠. 스테레오가 리시버가 되겠고 room light에서는 room light on command에서는 room light라는 게 리시버예요. 근데 얘는 특별한 리시버가 없고 그냥 따르게 함수로 만들었던 어떤 기능들을 그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갖추도록 해서 커맨드 객체화 만들 뿐이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리시버는 아니죠. 리시버는 아니에요. 얘네가 뭔가 그려지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돼 있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서는 execute, undo 이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명령 객체를 만들어서 execute를 하고 있어요. 명령 객체 만들고 execute. 객체 만들고 execute.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이전 거랑 뭐로 이렇게 만들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예제긴 해요. 그래서 명령 객체를 만들고 push 커맨드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undo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차이점은 얘네가 쓰는 스택은
이미지를 스택에다가 마지막에 그린 이미지를 스택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객체들을 스택에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 언두를 불러서 방금 전에 했던 것을 취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예전 방식하고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얘 두 개는 우리가 옛날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옛날 방식보다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그 이미지 드롭 커맨드라고 하는 명령 객체를 이용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취소도 띵띵띵띵 잘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만 놓고 보면 얘가 리시버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갖췄지만 조금은 명령 패턴과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는 명령 패턴은 명령 객체를 만들어서 어디다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등록해놓고 써먹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물론 이게 하는 거지만 요거 눌렀을 때 그때 객체를 만들고 바로 실행시켜버려요. 그런 면에서도 잘 이렇게 안 맞는 점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다른 거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명령들을 명령 객체화했으면은 그걸 언두할 때는 커맨드들을 유지했다가 커맨드의 히스토리를 유지했다가 커맨드 유지된 것들의 언두 기능만 부르면은 쫙 언두가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언두를 잘 설명을 안 했는데 어쨌든 명령 객체들은 execute 기능하고 쌍으로 언두 기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execute 할 때 걔를 취소할 때는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걸 딱 구현해 놓으면 얘 객체가 나중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쉽게 그때 요 객체를 통해서 실행됐던 거를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얘랑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버전을 보면 이 버튼들은 명령 객체들 아까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돼야 되는 것을 객체화를 했는데 미리 만들어 가지고 등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객체들을 만들어서 명령 객체를 만들어서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객체 같지가 않아. 그 동작하는 어떤 방식이. 그래서 좀 더 명령 객체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버튼을 확장해 가지고 버튼이 뭘 유지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커맨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커맨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피카츄 이제는 옛날 방식 쓰는 거 없고 다 세 개 다 이제 요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데 요 버튼들의 초기에 뭐라 했냐면 set command 해가지고 명령들을 만들어 가지고 명령 객체들을 등록시켜 놨어요. 등록시켜 놓은 거예요. 명령 객체들을 등록시켜 놓으면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소스가 뭐 얘면 얘를 그리고 뭐 얘면 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버튼들이 그 버튼이 눌렀을 때 실행될 명령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 눌러줬을 때 그 명령을 갖고 와서 실행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이제는 한 번도 바꿀 이유가 없어요. 모든 처리자는 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이제 그 명령들을 유지하고 있으면 클릭했을 때는 그 명령만 실행하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시키고 필요할 때 실행하고, 요게 이제 어떤 명령 패턴화한 것 같고, 물론 여전히 이미지 주로 커맨드는 리시버가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은 있어요. 않다는 측면은 있지만 이제 그 원래 흐름상 명령 객체화하고 등록시켜 놓고, 그리고 나중에 실행하고, 필요할 때 여러 번 실행하고, 그런 형태로는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능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undo command history 스택에 집어넣을 때 복제를 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왜 복제를 할까? 왜 클론을 할까? 여기서 왜 클론을 할까? 아까는 매번 U하고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 객체가 만들어져서 스택에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어때? 커맨드 객체를 매번 만들지 않아요. 한 번만 만들어요. 최초에 한 번만 만들고 들어가요. 물론 그 객체에서 execute를 실행시키면 뭘 하냐면은 랜덤 위치에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제 히스토리에 들어가면 예전에 스택에는 여기에도 커맨드 객체, 얘도 커맨드 객체, 다 다른 커맨드 객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클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객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얘 실행된 거를 뒤엎고 해가지고 요때 그려졌을 때 그린 이미지들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갖고 마지막으로 그려진 애만 갖고 있지, 계속 눌러봤자 요때 한 일은 취소되는데 요때 한 거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저이기 때문에 이제 클론을 썼고요. 저거를 클론 쓴 게 너무 좀 그래서 약간 바꿔본 거는 클론을 안 하는 대신에 요 자체에다가 스택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도 여기에 자체적으로 스택이 있어서 취소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나씩 취소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명령 패턴을 이제 배웠잖아요. 배우고 있지만, 명령 패턴을 보게 되면 이 명령 패턴을 응용하는 거를 찾다 보면 뭐부터 생각할 수 있냐면은 GUI 프로그램 할 때 여러 가지 사건 처리자들, 그거를 이제 명령 패턴 쓰면 뭔가 나아질 거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거기다가 적용시켜 보면 GUI 01을 통해서 기존 형태랑 적용했을 때 형태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첫 번째 형태에서는 확실하게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보이지가 않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한 명령 패턴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도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 하는 요 일이 약간 거시기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리시버가 명확하지 않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뭐 굳이 GUI 할 때 명령 패턴을 꼭 활용해야 됐다는 생각은 꼭 안 해도 되고요.
하게 되면 요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저거 아니어도 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아, 투구나. 옛날로 치면은 요 함수들을 등록하지 않고 얘와 얘를 객체화해서 핸들이란 메소드를 가지게끔 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명령으로도 볼 수 있어요. 명령 객체로도. 등록되는 애를 사건 처리자 자체를 명령으로도 우리가 해석해서 볼. 자, 관련 리팩토링 명령 패턴과 관련된 리팩토링을 살펴보면 컨디셔널 디스패처를 커맨드 명령으로 조건식을 안 갖추고 조건식이 없도록 요게 원래는 이런 형태로 어떤 경우에는 뭘 하고 뭐 어떤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뭐지 명령 패턴화 만들게 되면 요때 하는 거를 액션 네임을 찾아서 거기마다 객체들을 이렇게 등록시켜 놓으면 명령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령 패턴화를 쓰면은 조건식 없이 또 뭐 이렇게 확장도 쉽고 이 루크업 핸들러에 뭘 넣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조건문 없고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형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명령 패턴은 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두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언두 기능. 물론 언두 기능을 요걸 하면서 약간 GUI 설명에서 약간 봤는데 이제 언두 기능 보통은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원래 커맨드 인터페이스에는 처음에는 execute만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의 커맨드 패턴은 execute 말고 undo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쌍으로. 그래서 실행한 거를 취소를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명령 패턴의 그 명령 인터페이스는 execute와 undo를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undo 기능들을 어떻게 만드냐?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 경우에는 on command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럼 불을 끄면 되죠. 반대의 경우를 구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light off command는 껐으니까 다시 켜면 돼요. 반대를 구현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걸 보면 이 두 개를 왜 꼭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바꿔서 쓰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언두가 execute 되고 execute가 undo 되죠. 그러니까 그건 불편해요. 그것도 조건문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게 깔끔합니다. 그런데 스테레오 on command는 켰으니까 반대는 끄는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on, off로. 그런데 off command는 어떻게 될까? 만약 스테레오 off command가 있죠. 그럼 얘는 뭘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될까? 스테레오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현재 상태로 되돌려주는 게 off 기능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아까 룸 라이트와 on off는 되게 심플하죠.
키고 끄고, 끄고 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명령들은 스웨어 on이나 스웨어 off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되는 걸 해주는 거기보다는 여기서 상태, execute 할 때 뭘 해야 될까? 스테레오 현재 상태를 보관해야 돼요. 보관하고 언두 할 때 그 보관돼 있던 상태로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여기에는 리시버를 하나 더 두었는데 어떤 리시버가 있냐면은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도 on, off 기능, 또 off 기능에 대한 언두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on 기능을 하면 선풍기를 켜잖아요. 어떤 속도로 켰어요. 그럼 off는 끄는 거예요. 근데 off 명령어의 경우에는 언두하게 되면은 뭐를 기억해야 돼? 끌 때의 선풍기의 속도를 기억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언두 기능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현재의 객체 상태를 기억을 해놔야 돼. 그리고 그 상태대로 그 객체를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만들 경우에는 이게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활용할 때 execute undo가 거꾸로 돼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커맨드 리모트에서 요 코드를 보면 처음 거는 01에서는 이제 심플 리모트 컨트롤이 그 버튼 수가 두 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4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널이 아니면 한다. 널이 아니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널이 아닌 거 하는 거가 귀찮다. 아니면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오류가 강건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로 이거 빼먹을 수 있죠. 실수로 빼먹었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널 값을 갖고 있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될까? 널 포인트 익스텐션이 발생하겠죠. 그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no command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no command. 얘가 뭐가 되냐면은 널 객체예요. 널 객체. 이 널 객체도 하나의 패턴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미 객체를 만드는 거. 이 더미 객체는 뭐냐면은 모든 메소드를 구현하는데 다 뭘로 구현해요? 빈 메소드 구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문법이 좀 틀렸는데 어쨌든 노 코맨드로 객체로 등록 다 넣어놓으면 이제는 뭐야? 아까 널 따지는 게 없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뭘로 돼 있어요? 노 코맨 객체가 등록되어 있죠. 그럼 그거에 언두를 실행하면 또 execute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예제랑 그 공이에 들어가 있는 예제랑 비교해 보면 널 객체의 용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더미 객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놔서 등록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미 객체 같은 건 또 언제 유용하냐면 반환을 해줄 때도 얘가 없어. 뭔가 올바른 애가 없어. 그럼 보통 올바른 애가 없다는 걸 반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널이라는 걸 반환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널을 반환하는 대신에 뭘 반환해 주면 또 하나의 대안이냐면은 널 객체를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러면 널 객체를 반환한 애는 그거 갖고 뭘 하든지 간에 아무 문제 없겠죠. 널 검사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 부분에 new no comment 이렇게 하게 되면 널 객체가 많이 만들어지죠.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o command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여러 개, no command는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번만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패턴화하면 어떻게 될까? 싱글톤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요 예제는 여기 한 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만들어서 요 똑같은 애를 다 연결시켜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아예 노 코맨드를 이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요? 싱글톤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노 코맨드의 사용효과 여기 나오네.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요 노 코맨드라고 하는 거는 꼭 명령 패턴에서만 활용되는 어떤 테크닉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 이 널 객체 또는 뭐 다른 말로 더미 객체라고도 하는데 이걸 널 오브젝트 패턴이라고도 해요. 누구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두 기능. 그 다음에 커맨드 매니저 같은 걸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두 리두 기능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언두 리두. 근데 언두와 리두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하냐면 실행하면은 언두 기능을 제공하려면 실행한 걸 어디다 넣어요? 언두 스택에다 넣어야 돼요. 히스토리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실행하면은 언두 기능 제공하고 싶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실행된 거를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 스택이라는 곳에다 그걸 쭉 넣어요. 근데 내가 취소하다가 다시 재실행하고 싶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두하는 과정에서는 그 언두하는 것들을 또 어디다 넣냐면은 리두 스택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리두하면 스택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시 실행시켜주면 돼요. 근데 요때 주의해야 될 거는 실행을 하는 순간, 새로 뭘 실행하는 순간 재실행은 없애주는 거예요. 할 게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컨트롤 G가 언두죠. 컨트롤 G 하고 다시 리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쳤어. 그럼 언두 하게 되면 이제 스택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언두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 없어지는 순간 이 언두 했을 때에는 리두 기능을 제공하려면 리두 스택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다시 리두 하면 뭐지? 자꾸 아까부터 스펠이 틀리네. 스테리오. 그러면 다시 리두 하면 R, 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두도 리두도 다 무슨 자리 구조로 하시면 돼요? 스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내가 여기다가 R 치다가 A를 쳤다. 그러면은 얘 날려요.
redo를 없애는 거예요. redo는 뭐에 대한 거냐면은 undo 한 거에 대한 redo예요. 근데 undo를 하다가 내가 이제 그만둬가지고 새로 추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redo 스택은 클리어 시켜줍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자바적인 문법인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요 점점점. 요거 지금 뭐 오타가 아니라 이렇게 자바 문법이에요. 점점점. 그래서 가변인자죠. 근데 가변인자인데 자바에서 저 가변인자가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execute 할 때 A, B, C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줘도 되고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execute 할 때. 또 여기에 이런 애가 아니라 리스트를 줄 수도 있어요. 배열을 줄 수도 있어요. 배열. 그러니까 저런 가변인자에서는 내부적으로 원래 어떻게 써요? 쟤를 배열로 쓰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할 때도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배열을 만들어서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execute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도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커맨드 매니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쭉 등록해서 쓰고 처리할 수도 있다. 여기는 이제 execute와 undo와 redo만 기능이 있는데 뭐 register하는 기능 같은 걸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뭐 그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cro command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맨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커맨드가 명령 하나만 실행하는 건데 커맨드가 명령 하나가 아니라 명령을 여러 개 실행하는 걸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매크로 커맨드라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도 되고 이런 형태도 되고 더 편하죠. 자바는 이게 더 편해요. 얘 쓰는 것보다 얘. 뭐 한 두 개 있다. 그럼 배열로 만들어서 넘기느니 A, B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그런 효과를 내려면 이제 이렇게 매크로 커맨드. 이건 별로 안 좋은, 유연하지 못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요 스타일. 요 스타일 중에서도 요 위에 거 말고 요 주석된 형태가 더 자바는 좋은 형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Q에 유지할 수 있다는데 Q에다가 명령들 쭉 넣어놓고 스레드에서 하나하나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스레드를 4개만 만든다. 그럼 스레드들이 하나하나씩 Q에 있는 걸 가져다가 실행하고 자기가 실행이 끝나면 또 스레드 여기 Q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Q의 명령들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Q를 이용해서 요청 Q를 만들 수도 있다. 또 이 로그에 아까 기록한다는데 이 로그는 그냥 히스토리 그 생성됐던 시점이나 이런 정보들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예 그 당시의 정보들을 스토어하고 로드 해가지고 옛날에 시행된 거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기능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로드 해가지고 파일 시스템에 명령 객체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그 명령 객체 파일 시스템 불러다가 옛날 했던 걸 그대로 재현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청 로그에서 스토어와 로드 기능, 이 스토어 로드라는 건 파일 시스템에 명령 객체들을 저장하고 불러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멘트 패턴은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은 요청하는 소스와 그 요청을 실제 실행하는 객체를 분리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아까 요청자와 처리자를 떼어낼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커맨드 패턴을 만들어서 떼어낼 수 있다. 실행되는 행위에 대한 언두 기능이 되게 중요한 경우에는 언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편리하게 언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커맨드 패턴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두 기능만을 위해서. 요청을 큐에 유지하고 나중에 실행이 필요할 때에도 그 큐에 그 명령 패턴, 명령 객체들을 유지한 형태로 구현하면은 좀 더 유일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커맨드 객체들을 여러 객체 공유할 수 있고 실행 시간에 커맨드와 리시버들을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커맨드를 만들기가 쉽고 커맨드들을 조합해서 뭘 만들 수도 있어요? 매크로 커맨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은 커맨드 객체를 얼마나 지능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라이트 온 오프처럼 아주 단순한 경우도 있고 스테레오처럼 약간 복잡한 경우도 있고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언두 리드 기능이 지금 다중 취소를 제공할 건지 재실행을 제공할 건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는데 보통 언두와 리드는 둘 다 무슨 자료 구조를 써요? 스택 자료 구조를 쓴다. 특별한 건 없으니까. 오늘도 너무 일찍 끝나나? 내일은 실습을 하는데, 실습은 다른 걸 실습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기과제도 안 주니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맨드 리모트 02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아까 실행을 안 했는데, 얘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떠요. 리모컨이.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제 실행된 결과는 아무 안 나오고 여기 콘솔에 나와요. 콘솔과 GUI의 혼합된 응용인데 여기에 보면 6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 6개를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보세요. 안 해, 내일까지 말고. 일주일 될 테니까. 누가 내일까지 알았어. 이 6가지 해주세요. 언두 기능을 동작하도록 해주시고, 요 하여튼 4가지를 해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는, 요 6가지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십시오. 노 코멘트 쓰도록도 추가를 해보고, 스테레오 오프 코맨드도 만들고, 스테레오 on with USB 코맨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시고, 또 ceiling fan high 코맨드와 ceiling fan off 코맨드, 이거 만드는 것 자체에서 뭘 고민해 줘야 되면 언두 기능을 좀만 고민해 주시면 돼요. 언두 기능은 뭐가 필요하다? 기존 상태를 기억해야 된다. 그것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그냥 생각만 하시고 적어올 필요는 없고요. 5번까지 해서 구현을 완료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다음 주까지 해보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남는 시간에 제가 요 5가지 결과는 여기 03에 내가 있으니까 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숙제, 내일은 숙제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습하고는 숙제가 없는데 오늘 요번에는 실습 숙제 대신에 이 많은 내용은 책에 있어. 노트에도 있고, 그러니까 참조해서 요걸 해보세요. 실습에 대한 숙제라기보다는 요 자체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좀 더 리시버가 명확한 애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